아니, 지금 내 보험에 이 특약 저 특약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삭제해야 보험료 아끼고 가성비 있는 특약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영상에 이어 설계사들은 가입하지 않는 특약 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8종 수술비입니다. 2008년도 이전 과거에는 1에서 3종 수술비를 판매했었고 2000년도 후반부터는 생명사에서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약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2010년도 후반부터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회사들은 1에서 5종 수술비를 단종시키고 1에서 7종 수술비를 판매했고요. 최근에는 1에서 8종 수술비, 1에서 9종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비 숫자를 늘려가는 걸까요? 단순하게 숫자가 크니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해당 수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면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 수술, 맘모툼 수술 등 다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약관에는 없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신기술 치료 그리고 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바뀌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수술들을 다 보장받고 싶다면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우선 암 진단금과 암 입원 일당 보험료부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암 진단금 600만원에 6,688원,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 일당 10만원에 6,930원입니다. 그러면 60일 가까이 입원을 해야 암 진단비 600만원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그냥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통한 팩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암 평균 입원 일수가 25.4일입니다. 평균적으로 60일 이상 입원할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직접적인 암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입원 일당보다는 암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질병사망보험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보험금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있을 때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인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정지출, 대출, 양육비 등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망보험금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질병사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설정해도 43,3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다치거나 아팠을 때 혹은 자연사 등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품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종신보험은 내 몸이 끝날 때까지 사망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생각은 만약 경제적인 주축인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이 힘들겠지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자녀가 지금 현재 자립할 나이가 아닌데 경제적 주축인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꼭 90세, 100세 보장이 아니라
자녀가 20살이나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적합한 보험이 정기보험입니다. 20년 납 60세 또는 65세 만기 등등 본인이 원하는 시기 동안만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을 하기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기에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재진단암입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암이 걸리신 이후에 다시 암이 왔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처음으로 암의 진단 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특약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원당 12,440원이라 했을 때 재진단암 진단비가 1000만원당 21,260원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암을 진단받고도 또 다른 전이암이나 2차 암이 진단되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진단암을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 발생한 암을 진단받고 1년 뒤에 새로운 암이 오면 지급을 못 받겠죠. 그리고 암을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을 받을 때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하면 확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비추천 특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꿀보험 정보통에서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